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줄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도의원분들께서 요즘 정말 바쁘시죠? 네, 그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지금 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선 학교 중에 보건실이 없다거나 아니면 보건실에 아이들을 위해서 꼭 구비해야 될 그 품목이 지금 베드, 침대거든요. 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고요. 더해서 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 예, 더해서 또 이제 경상남도는 특히 이제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빠른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 중심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의 이슈세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다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연 의원님도 엄청 바쁘시죠? 입술도 트셨어요. 연고 바르셨는지 반짝반짝하네요. 네. 예. 저는 이번에 그 우리 도내 공무원들의 그 음주운전 실태와 그다음에 징계가 좀 송방망이식이다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들의 그 과도한 내부 활동으로 본인의 업무에는 좀 충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 그다음에 우리 도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에 네. 대한 어떤 징수 대책이 굉장히 위협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징계 공무원 성과금도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징계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고 또 나름대로 저는 많이 배운 그런 행정사무감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기자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요즘 그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뉴스가 너무 이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물론 쏠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하죠. 근데 그만큼 이제 지역 뉴스에 대해서, 지역 소식에 대해서 이게 좀 드러나지 맞아요. 않으니까 너무 이 최순실이라는 블랙홀에 빠져갖고 이 지금 지역 소식이라든가 지역 뉴스도 지금 그 블랙홀에 지금 다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도 어쨌든 지역 소식을 좀 전하기 위해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또 본업이 여행대학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이제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이제 겨울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약 100여 명의 여행가들, 여행 작가, 여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한데 묶어서 여행 수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여행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깨알 홍보로. 네. 네, 참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 전국 혼란이 극에 달해도요.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기 네 분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에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어지러운 전국, 난세를 해결하는 것이 본분인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특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감시 리스트는 최순실 사태에 대응하는 지역 의원들의 자세는입니다. 새누리당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그야말로 진퇴양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죠. 요즘 새누리당 당내 분위기 어떤가요? 어수선하죠. 네. 최순실 그 사태에 대해서 여당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당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우리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그 저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경론을 서로 벌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잘 타협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기대해 봅니다. 네. 그 대통령의 기행과 관련된 오랜 동안 의혹이 있었죠.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지금 높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 특히 국회의원들이다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예,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해서 지난 총선거 때 친박의 타이틀로 당선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적어도 친박 타이틀로 당선되신 분들은 이 시점쯤에 정말 입장 표명을 하셔야 책임 있는 정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 서로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 좀 개혁을 일궈내야 하는데요. 아주 처절하게 개혁을 이뤄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좀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특히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한테도 피로감을 넘어서 이건 회의감을 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최순실 사태 이거는 이전에 측근들이나 당 지도부는 전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김무성 전 대표도 다 알고 있었다고 미리 다 하는 게 나왔고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순실 비서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청와대에 입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알고 있었고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급급했다는 걸 밖에 저희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은 이번에 총체적으로 완전 개혁하지 않으면 이번 다음에 남은 대선도 정말 힘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들립니다. 근데 또 요즘에 그 새누리당 경남 지역 국회의원을 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대 5대 2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의원님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네. 그 우리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즉 정치 지행도를 말하는 그런 수치가 네. 일컫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지도부 종사퇴를 요구하는 비박계 의원들 특히 우리 통영의 이군현 국회의원, 김재경 의원, 여상규 의원, 그다음에 김성찬 의원, 윤한홍 의원이 있을 것 같고요. 지도부를 옹호하는 친박계 의원들, 우리 진주의 박대출 의원, 윤영석 의원, 박한수 의원, 엄용수 의원, 강석진 의원 이렇게 5대 5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우리 그 이주영 의원과 거제 김한표 의원 이 두 명을 이끌어서 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5대 5대 2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이 사실 친박계 의원들이 최순실 사태 이후에 대외적인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인데 요즘 들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갈등 양상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친박계 의원들은 이제 한동안 좀 이 분위기를 좀 관망하면서 좀 잠잠한 기류였는데요. 지난 4일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종현 지도부 사퇴를 놓고 친박과 비박 간에 뭐 고성 심지어 이제 욕설까지 오가면서 난장판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경남 지역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이른바 이제 비박계 사선인 김재경 의원이 그 비류에 연루된 대통령이 대주주인 회사로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대통령을 당과 독립적인 관계로 설정해야 하고 지도부는 나라와 당을 위해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퇴진을 요구를 했고요. 윤한홍 의원도 이제 대통령의 이제 3차 사과 때는 검찰청사 앞에서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은 새누리당을 대통령 비서로 본다고 이렇게 공세를 이어나갔고요. 반면에 이제 소위 이제 친박 중에서도 이제 강성 친박, 강박으로 불리는 박대출 의원이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월호 선장이 될지 타이타닉의 음악대가 될지 생각해 보자면서 물음을 던졌는데요. 세월호 선장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쳤지만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는 선상 합주단이 끝까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승객들을 진정을 시켰다. 이순신 장군의 말대로 살자고 하면 다 죽는다. 함께 손을 잡고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역시 또 이제 친박계인 엄영수 의원은 4호선 선배들이 언론을 다 불러놓고 삼선인 이정현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게 할 짓인가라며 비박계에 대해서 이제 맞불을 놓았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말 중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리예요. 의리라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그 의미, 그러니까 서로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좋은 의리, 순수한 의리, 나쁜 의리, 악의적인 의리 여러 가지 종류의 의리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잘 구분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의리 지키다가 다 죽는 겁니다. 네. 아니 잘- 개인적 의리를 지키는 걸 누가 뭐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 의리를 지켜라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지켜야 될 의리는 바로 국민에 대한 의리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아니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요. 다 함께 손을 잡고 죽을 각오로 버텨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박대출 의원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지금 국민 눈높이가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 분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친박 의원으로서 대통령께 의리를 지키고 싶다고 한다면 차라리 조용히 계십시오. 저는 또 이분이 좀 궁금해요. 이주영 의원 지금 박근혜 정권 하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했고 지역에서는 최다선 의원입니다. 5선 의원이시죠. 근데 이분이 지금 요즘에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주영 의원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네. 이제 이주영 의원은 지난번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서 우리 현 이정현 의원한테 뵀죠. 네. 그래서 대표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 현재 당 지도부 사퇴 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거를 볼 때 속마음은 우리 비박계 의원들을 좀 동조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지금 현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석 의원, 양산갑 의원이죠. 잠잠하고요. 그리고 또 현 정부에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박완수 의원, 대외적으로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입장 표명이 없죠. 다들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진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국회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좀 조심하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쪽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최순실 사태 이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확한 당론이 뭔지가 헷갈립니다. 좀 오락가락한다. 저 상황에 따라서 당론이 바뀐다. 아니 그렇게 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상조사하라는 겁니다.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라는 건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요구했고요. 그런데 특별검찰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선으로 후퇴하라라는 것이 당론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야기하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새누리당과 그리고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강경론으로 선회했습니다. 퇴진하라 이렇게 지금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당론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론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거국 내고 가자고 했다가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이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딴소리 합니다. 그리고 총리도 김명준 내정자를 내세우니까 야당이랑 협의 안 했다고 비판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가서 야당이 추진하는 총리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 탈당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했던 탈당을 했던 빠른 시간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 생각을 하고요. 이 사태를 오래 끌수록 국익은 전혀 도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박 대통령은 지금 입장이 사실 이게 좀 전략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찔끔찔끔 이렇게 나와요. 항상 카드를 남겨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수사 2차 대국민 사과할 때 수사를 받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또 중간에 총리 지명을 해놨죠. 그다음에 또 이제 총리 지명인데 사실상 철회하는 그 국회의장 만나서 발언을 했을 때도 이선 후퇴라든가 이런 카드를 계속 남겨놨단 말이에요. 카드를 계속 남겨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야권이 그러면 야권도 전략적으로 나가야죠. 전략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새 야당이 좀 틀을 갖추고 좀 채널을 모아서 목소리를 좀 취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야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 특별법 안에는 모든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을 주도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이 국민들 분노가 폭발했고요. 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시위에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모임, 그럼 자발적 이
으로 지금 이 시위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말 다 일순간에 지금 발생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정치인,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막중한 책무감에 대해서 제가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태의 지금 주도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을 가장 많이 살피고 그리고 이 순간 대안을 적절하게 찾는 것, 이게 야당의 역할이지 지금 정세를 한쪽으로 쭉 끌고 가는 것, 그래서 당에 도움이 되게끔 예를 들면 대선 정국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제1야당의 역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당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이선으로 후퇴하셔야 합니다. 진상규명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검찰 조사하고 그리고, 있죠. 예, 그리고 그런데 어떤 느낌을 주냐면 검찰에서 지금 축소 조사를 하고 있다 진상조사하고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하고 있고 네. 축소조사 아닙니다. 대통령도 조사에 응하겠다 했습니다. 진상규명 지금 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고, 그러면 조사하기까지 조용히 야당에서 지켜보고 있든지, 그래 안 하면은 잽을 던지지 않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 못 믿으면 대통령 탄핵하면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회가 예수야당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탄핵에 대한 것은 정말 큰 일이거든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정의당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신실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대통령의 권위와 이제 신뢰가 무너져서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지금 주장 중에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대선 일정을 내년 4월 봄 정도로 앞당기고 그때까지 이제 중립적인 선거 관리로 내각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좀 이렇게 또 주장을 펼치고 계시죠. 국민들의 분노의 불길이 점점 더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연일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처하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세,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간절함을 느끼셨나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잡는데 내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여 정치적 계산에 매몰돼 비겁한 선택을 하지는 않는지 도민들이, 감시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리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측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종훈 교육감인데요. 박 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도내 학교 안전물품 납품 비리 등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얘기도 짚고 넘어가 보죠. 이번 감시 리스트